네, 안녕하십니까. 구형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3강 윤선도의 몽촌녀와 이정보의 시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1강, 2강은 다 잘 들으셨어요. 그 1강, 2강은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까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고려 시대까지 내려왔던 모든 문학 작품을 대표작들을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이었다면 사실은 여기는 이 고전시가 3강부터가 본격적인 여러분 수능의 시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수능에 가면 시조와 가사 싸움인데 여기는 이 3강, 뒤에 4강, 5강까지가 시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작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조금 알아보고 어떻게 독해하면 좋을지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여기는 이 시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시조는 3장 6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시조는 3장 6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6개 구. 그럼 3장 6구란 건 뭐냐면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의 사음보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시 이렇게 해서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얘를 각각 초, 중, 종, 장이라고 불러요. 각각 장을 써서 요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때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돼 있는 요 글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요 세 글자는 글자 수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존지를 눈치를 채려면 이렇게 하나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앞에 세 글자.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앞에 세 글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모두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이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봅니다. 앞에 여기는 이 두 줄까지는 보통 작가나 화자, 대상의 상황이나 처지 등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종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물의 태도와 정서, 태도나 정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조는 어디서 여러분이 감상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마지막 장, 여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시조의 주제는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여기 마지막 줄. 요 세 줄만 따도 주제는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아마 시조 독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도라는 작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다시피 윤선도는 지금 이미 진작에 여러 번 수능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윤선도라는 사람은 이미 언제 나왔냐면 펜을 켜고 자, 언제 나왔냐면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니죠. 옛날 분이니까 2000년에 어부사시사라는 걸로 한번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오후가라는 걸로 한번 기출이 됐어요. 수능에는 벌써 두 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에 만응이라는 작품까지 나와서 그냥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냥 수도 없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런 거다. 이런 거예요. 수능에는 벌써 이미 두 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행이라는 작품으로 작년 9월 평가를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윤선도의 몽촌녀는 언제 나왔냐면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이 몽촌 2000 가장 최근에 요 몽촌녀 요 작품이 나온 건 여기다 쓸까? 이 작품이 나온 건 2016학년도 4월 교육청. 이때 여기는 몽촌이라는 작품이 한번 나왔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기출문제집이나 혹은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간단합니다. 뭐 긴 연시조가 아니라 이게 다기 때문에 요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샹해런가 꾸민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이때 샹해런가라는 것은 뭐냐면 왜 꿈인가 생시인가 할 때 그 생시야. 생시인가 꿈인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그러면 여기서 배곡경이라는 곳은 어디냐?
원래는 옥황상제 사는 곳이야. 누가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곳입니다. 옥황상제 사는 곳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되냐면 임금 사는 곳 정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옥황은 방귀시나 군선이 꺼린다. 자, 옥황은 방귀시나 군선이 꺼린데 그러면 옥황은 동그라미, 군선은 세모. 이분은 임금이 되는 거고 계속 이 친구 하네. 친구 아닌데 군선은 원래 신선인데 여기서는 아마 자기와는 반대에 있던 반대 세력을 의미한다고 하면 돼. 신하들인데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임금은 반기셨지만 신하들이 꺼린데 그래서 두어라 오호 연월이. 자, 여기서 두어라 할 때 두어라는 해석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어즈버와 함께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감탄사. 얘는 해석하지 않고요. 오호 연월이란 건 그 호수가 오라는 게 중국에 있는 5개의 호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연월은 안개 속에 떠오르는 달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호라는 게 오호는 지명이고, 자 여기서 오호는 지명이고요. 지명 호수야. 호수고 연월이란 것은 안개 속의 달이야. 안개 속 달이야. 그러면 얘를 요렇게 묶으면 이거 뭐가 되겠어? 그래, 자연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 두어라는 해석하지 않고 자연이. 그래서 자연인 건 자연에서의 삶이 내 분, 이때 분은 분수야. 내 분수고 옳다타라는 말은 옳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럼 이렇게 돼.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분수인 것이 옳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첫 번째 여기서 뭐 했냐면 자신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앞에 나왔던 신하들의 반대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절대 자연 친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연 친화는 안 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고 수용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풋잠의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니. 자, 풋잠의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여기서 11호는 어디냐? 똑같아. 옥황상제 사는 곳이야. 옥황상제 사는 곳. 이곳에 들어갔더니 옥황은 누수시대 군선이 꾸짖는데 엄마 똑같네. 옥황은 임금이고 군선은 신선이야. 신선이 꾸짖는데요. 그럼 여기서 신선이란 건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신하들. 신하들이 되겠지. 신하들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꾸짖는데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갈게. 어즈버 100만억 창생을. 여기서 100만억 창생이란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삶입니다. 백성들의 삶.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백성들의 삶을 어느 결에 물으리. 그러면 어느 결에 물어보겠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서리법이 나오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결국에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마지막은 그런 거야. 결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임금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왜 물어보려고 했겠니? 그래, 기왕에 내가 관리가 된 거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정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위한 좋은 삶. 그 선정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어느 결에 물으리 그랬으니까 좌절하고 만 거야. 물어봤다 못 물어봤다? 물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자, 하늘이 이지렀다는 건 망가졌다는 얘기죠. 이때 무슨 술로, 이때 술은 이때 술은 기술입니다. 이때 술은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로 기원했는가? 그러니까 무슨 기술로 하늘을 똑바로 만들었냐 이거야. 백옥루 중수를. 자, 백옥루는 누가 사는 곳? 옥황상제 사는 곳. 여기서 중수란 건 다시 짓다야. 다시 짓다. 그러면 이렇게 백옥루 다시 짓는 것을 제 어떤 밭이, 여기서 밭은 장인이에요. 그런 장인이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장인이 탐나는 거야. 왜?
여기는 이게 무너진 하늘을 다 새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옥황케 살아보자 하더니, 여기서 살아보자는 여쭤보는데 옥황케 뭘 여쭤봤냐면 누가 이런 장인이 했냐 는 걸 여쭤보고 싶었어. 그런데 다 못하여 왔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무너진 하늘처럼 현실도 무너져 있으니 그 현실을 개혁하고 싶었고 그 현실 개혁의 의지는 결국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좌절로 끝이 났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선정에 대한 포부와 현실에 대한 개혁이 좌절되어서 결국 어디 갔다 화자는 그래 자연에 간 거야.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이 친구가 결과이며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누가 문제냐면 결국 여기는 이 군선이야. 군선. 여기는 이 군선이 문제야. 얘가 결국 지금 내가 이렇게 좌절된 현실에서 좌절되게 된 현실 좌절에 좀 글자가 좀 못생겼다. 자, 다시 실좌절의 원인이다. 자, 다 됐나요? 그래서 요시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백성들 위한 선정을 베풀고 싶었는데 간신의 모함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충분히 주제될 수 있으니까 맞죠? 특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 잡을 거 자연친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연친화를 노래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이 부분이 포인트 지점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정부의 시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꿈으로 차사를 삼아. 여기서 차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차사라는 건 심부름꾼이야. 그러면 꿈으로 차사를 삼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대상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관념적인 대상을 뭐 했어? 구체화시킨 거야. 구체화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켰다고. 그래서 꿈으로 님을한테 보냈어.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먼데 님을 오게 하면 그럼 먼데 님을 오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 그렇지. 이별의 상황이지. 먼 곳에 있다고 님은. 그래서 비록 천리라도 순식에 오련마는. 자, 순식은 우리가 알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뭐가 있어? 순식, 가네. 오케이. 그럼 순식간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겁나 빠르게 매우 빨리 오련마는 그 님도 님이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러면 결국에 님은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야. 예, 오기가 힘들겠네. 그러면 여기서 님도님 할 때 이 님은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님도 님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여기에 님둔님 할 때 님은 앞에 있는 님은 결국에 여기서 이걸 이별하게 된 이별의 원인.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떠나게 되는 거니까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똥말똥하여라라는 말은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다고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 됐나요? 이 시는 간단하고 뭐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어렵지 않죠. 복잡한 구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조 두 편 처음 시작해봤는데 시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꽂힌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꽂힌다는 사실만 알면 시조는 매우 쉬워진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또 고전시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